수능에 직접 출제가 되는 파트는 분류수학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학기 중으로 가게 되면 또는 뭐 학기 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첫 경험을 분류수학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중교재로 보는 것은 두 번째 이상 볼 때 시중교재로 이제 보게 될 건데 3학년이 되면 재교재밖에 안 봐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응용과정 혹은 뭐 기본 플러스 과정, 그 다음에 응용과정 이렇게 두 단계 또는 세 단계로 보게 될 거예요. 2학년 때 시중교재를 보는 이유는 내신은 꼼꼼함과 집요함이 필요한 시험이어서 빠진 공간이 없이 문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중교재를 선택하는 거고요. 수능을 왜 내교재로만 하냐면 수능은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단다. 70에서 80%는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상황에서라면 딱 세 문제 21, 29, 30 이거는 한 번도 못 본 문제가 나와요. 한 번도 못 본 문제를 풀려면 이게 막 대단히 뭐 우주에서 나온 문제냐 이거는 아니야. 역대 출제가 됐던 문제가 1993년부터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수능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나왔던 중요 포인트는 살린 상태에서 묻는 것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거라서 계산이 좀 들었다거나 수능 대비는 오히려 편해. 오히려 편해. 뭐 그런 상황인데 내신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중교재를 보는 이유는 그래요. 1, 2학년 수업을 할 때는 시중교재를 좀 섞어서 보는 편이고 3학년 수업을 할 때는 시중교재를 아예 안 보는 편이고 뭐 그래요. 어떻겠죠?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미적분 원인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능을 볼 때도 3학년 때도 이 기본과정을 이걸 또 보게 될 거라고. 이해됐죠? 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선생님, 오이 씨발 여태까지 한 거 뭐예요? 그럼 볼까요? 이게 이런 거거든. 그 미적분 원의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안에 순수 수열의 극한도 있고 무한급수도 있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이니까요. 이걸 배운 후에 함수의 극한을 배워요. 함수의 극한을 배운 후에 미분을 배우고요. 적분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미적분 원 단원의 구성, 교과 목표는 너를 배우고자 함인 거야. 미적분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를 배우려다 보니까 네가 필요했던 거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근데 함수의 극한 알아먹으려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수열의 극한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수투에 처박혀 있었던 거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수열학적 기납법 등이 처박혀 있었고 지수로까지. 됐죠? 그럼 결국 미적분원의 공적인 목표는 미적분을 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2년 동안 배우는 거야. 1년 반 정확히 얘기해서 수투 후반부부터 이해되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 그 문과는 그래요. 이과 자연계열은 이 미적투를 배우게 되죠. 미적투를 배우게 되는데 시작이 약간 달라요. 상한함수를 배워요. 지수로 함수. 흐름이 좀 비슷해. 미적 원이랑 교과 목표가. 그 다음에는 상한함수를 배워요. 갑자기 이상하죠? 이상한 함수를 배우고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초월함수의 극한을 배워요. 초월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인데 다루는 함수가 지수로그 함수나 상한함수를 다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느낌이 이렇죠? 얘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 배우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치? 이거를 끝나게 되잖아? 똑같아. 미분이나 적분을 배워. 그러면 이제 교과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미적분 2의 교과 목표? 미분하고 적분 할 건데? 이거예요. 근데 다루는 함수가 다른 거야. 초월함수, 상한함수랑 지수로그 함수를 미분 적분을 하자. 이걸 다루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너를 배우러 왔지. 너를 하라니까 너를 배우러 왔지. 가만히 있어 보게. 미분하고 적분을 하라고? 그러면 미적분의 지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과 입장에서는요. 미적분 2부터 이제 수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다. 미적분 1은 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요. 근데 인문계열은 참 다행이지. 미적분 1만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수투까지 시험 범위잖아요. 다행인 거예요. 자연계열은요. 미적분 1을 안다는 가정하에 그 앞서 출발이 뭐예요? 수투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애들은 결국 수학을 다 잘해야 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했죠?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갑니다. 과연속 한꺼번에 설명하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요, 수열의 극한 때는 정역이 자연수였었어요. 수열의 극한을 바라봤던 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의 극한은 정역이 실수로 바뀝니다. 실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 부러지고 그러냐. 이게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y는 x. 근데 여기 있는 게 1이래요. 1.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1로 다가간대.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x가 1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함수거든? fx라는 함수. 이렇게 썼어요. 함수 값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무한대로 가는 사람이 궁금해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 1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거거든요. x가 1로 다가갈 때 함수 값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러 갈 건데 1로 다가가게 되면 잘 봐라. 함수 값이 말이야 1보다 큰 쪽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찍히죠? x가 1로 가게 되면 함수 값이 1로 가지. 또 왼쪽으로 더 다가간다? 함수 값이 어디로 다가가는 거냐면 1로 다가가지. 근데 그 함수 값이 1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1일 때 1이잖아. 그럼 너는 극한값이 1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게 돼. 납득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역이 실수라는 소리예요. 실수라는 소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함수 값이 다가가려고 하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정의해. 다가가려고 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x가 1 근처로 가면 어디로 가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x가 1 근처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그 소리야. 다시 x가 어디? 1 근처로 갔을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갑니까? x가 1 근처로 갔을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갑니까? 걔를 조금 더 곱씹어 보자. 이쪽으로 보세요. 초반을 잘해야 한단다. 가요. y는 fx, 이 x가 있어요. 지금 말을 곱씹어 보면 1이었을 때 극한값을 찾으러 갔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1 근처로 간대. 따라해봐. 1 근처. 다시 1 근처. 1 근처라는 소리는 아주 작게 근처 근방으로 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네이버우드 그래요. 이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실제로 네이버우드라고 부르는데 1 근처로 이렇게 싹 갔어요. 싹 가게 되면 함수값은 2 근처로 가는 거지. 그쵸? 2 근처로 가는 건데 이걸 좁혔다고 생각해봐라. 막 좁혔다. 함수값이 막 좁아질 거 아니야? 그때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얼마인 걸 추정이 가능하냐면 1이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1일 때 1로 가는 거니까. 됐죠? 내가 왜 이렇게 근처로 간다, 근방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만 있기 때문이 아니야. 함수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대. 여기가 3이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y는 fx가. 그럼 똑같다. 리미트 쓰면 쫓아가야 될걸? x가 1로 다가갔을 때 fx가 뭘 거냐 이렇게 왔죠.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정역이 실수로 확장이 됐는데 얘의 뜻은 1 근처로 가는 거예요. 1 근처로. 1 근처로 갔단 말이야. 1에서 함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1 근처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x값이. 함수값은 여기 근처로 가지. 근데 여기가 아주 작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수값도 아주 작은 거는 막 좁혀질 수 있겠죠. 그럼 걔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여기 함수값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 극한값은 3이라고 정의를 내려. 그 소리는 뭐냐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x값이 1 근처로 갔을 때 함수값은 어디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가고자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즉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극한값을 갖는 경우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렴력과 마찬가지야. 수렴의 정의가 뭐였냐면 단 한 개의 상수로 값을 가질 때 수렴이라고 정의를 했죠. 두 개 이상의 값을 갖는 순간 걔는 수렴이 아니야. 됐어요? 그래. 그걸 또 보러 가자고. 얘 2번. 얘 2번은 저쪽에다 할게요. 함수의 극한은 수리논술의 출제에 바치기도 해요. 현 고1까지는 수리논술이 존재하겠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정의를 잘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대학에서 배우는 원래 함수의 극한의 정의랑 고등학교에서 과정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생기고 학생들이 어설프게 공부를 하잖아. 그럼 킬러 문제를 못 맞춰. 지금 내가 말로 떠든 이거 있죠? 이거를 입실론과 델타를 통해서 정의하는 것이 함수의 극한의 원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 들어도 x값이 근처로 갔을 때, 특정한 값 근처로 갔을 때 함수값이 어디 근처로 가지? 이게 함수의 극한의 정의인 거예요. 얘가 수렴 발산 여부를 따지려면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것처럼 단 한 개 상수로 존재할 때만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요. 이번에는 얘가 1이 있어요. 좀 현실적으로 2라고 하고 1이 날 것 같기도 하다. 같은 거리인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래요. fx가 있대. 또 뭐죠? 리미트 x가 1로 다가간대요. fx의 극한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의 정의. x가 1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함수값은 어디 근처로 갑니까? 이거예요. 어디 근처로 갑니까? 1 근처로 갔다. 1 근처로 이제 쐈어요. 쐈는데 얘가 희한한 게 이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은 1로 가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오른쪽 상황, 이보다 살짝 큰 상황을 보면